낯선 궁전. 저는 이춘자입니다. 올해 68살이죠. 평생을 시골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민호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딸이 힘들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버스에 몸을 맡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더군요. 논밭이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장통 냄새와 교실 칠판 냄새만 맡고 살던 제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딸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던 집 열채는 좋게 들어갈 것 같은 크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번쩍번쩍 빛나더군요. 구두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치 궁전에 온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딸이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야위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사위 재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중했지만 차갑더군요. 웃는 얼굴인데 눈은 웃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교실에서 문제아들 많이 봐왔는데 그때의 직감이 살짝 스쳤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달려와 제 다리를 꽉 안았어요. 7살짜리 손자의 따뜻한 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방은 너무 깨끗했어요. 호텔 같더군요. 침대도 푹신하고 화장실도 반짝반짝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서늘할까요? 온도 조절은 잘 되어 있는데 뭔가 따뜻함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도 크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별로 없더군요. 재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수진이는 계속 민호에게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많이 먹어.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봐도 딸이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더군요. 평소 잘 먹던 아이가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시골에서는 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진짜 조용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재호가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노트북을 보면서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간다고 인사를 했는데 깜짝 놀라더군요. 아, 어머니? 못 주무셨어요? 응, 화장실 좀. 아, 그러세요?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을 급하게 닫더군요.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교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이런 행동은 금세 눈에 띄거든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딸의 야윈 모습, 사위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지금의 수상한 행동까지. 제 경험상 이런 분위기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왜 할머니가 있으면 좋아? 네, 좋아요. 근데 할머니, 우리 집이 이상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살 아이도 느낄 정도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거겠죠. 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마음먹었어요. 평생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켜왔는데 제 딸과 손주를 지키지 못할 리는 없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말이에요. 교사의 눈.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을 굽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참 야위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엄마. 앉아 계세요. 딸이 접시를 놓으면서 팔이 보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팔목 근처에 시퍼런 멍이 있더군요.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멍이었습니다. 수진아, 팔이 왜 그래? 딸이 급하게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거요? 어제 책장 정리하다가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 30년을 했는데 거짓말하는 목소리는 금방 알아차려요. 아이들이 숙제 안 해왔으면서 변명할 때와 똑같은 톤이었거든요. 책장에 부딪혀서 팔목에 멍이? 네, 모서리에. 말끝이 흐려졌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넥타이를 매며 나타났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수진이 팔은 괜찮아졌나? 재호가 딸의 팔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괜찮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재호를 보는 눈빛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무서워한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재호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수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정말 책장에 부딪힌 거라니까요. 화를 내더군요. 평소 착하고 조용한 아이가 엄마한테 화를 낸다는 건 뭔가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기로 했어요. 민호와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였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군요. 민호가 그네를 타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자주 울어요. 언제? 밤에요? 제가 잠 안 올 때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밤마다 운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엄마가 왜 울까? 모르겠어요. 아빠랑 말다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의 말에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부 갈등은 아닌 것 같았어요. 딸의 무서워하는 눈빛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팔이 보였어요. 멍이 하나가 아니더군요. 손목 쪽에도 희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가 교사 생활 오래 했잖니? 아이들 다치는 거 많이 봤어. 왜요? 그런 멍은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아니야. 누군가 세게 잡아서 생기는 거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엄마? 누가 그랬어? 아니에요. 정말 부딪힌 거예요. 여전히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재호가 딸을 때리고 있는 거였어요. 교사 생활하면서 가정폭력 당하는 아이들 여럿 봤거든요. 그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녁에 재호가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사위지만 실제로는 아내를 때리는 남자였거든요. 식사 시간에 재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좀 조심성이 없어서 자주 다쳐요. 그래? 네. 어제도 책장에 부딪히고. 말하면서 수진이를 흘끔 보더군요. 경고하는 눈빛이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교사 시절이 떠올랐어요.
불량 학생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힐 때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위축되어 있는 그 패턴 말이에요. 밤에 민호가 제 방에 와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도 될까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평생 아이들을 지켜왔는데 정작 제 딸과 손주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너무 무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재호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딸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의 말 속 비밀. 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민호가 잠꼬대를 하고 있더군요. 보통 아이들이 하는 잠꼬대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중얼중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했어. 책장 뒤에는 절대 안 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들릴만 했어요.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자. 아무도 만지면 안 돼. 비밀이야. 민호가 뒤척이더니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장 뒤에 상자라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아침에 민호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상한 꿈 꿨어요. 어떤 꿈? 아빠가 나타나서 뭔가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뭘 숨기지 말라고? 잘 모르겠어요. 책장 얘기였는데 민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젯밤 잠꼬대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무의식 중에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침 식사 후에 수진이가 장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엄마, 민호 좀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그래, 가서 와. 수진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민호와 함께 집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넓더군요. 방이 4개나 되고 거실도 우리 집 평수만 했습니다. 민호야, 여기 살기 어때? 좋아요? 근데 할머니? 왜? 우리 집에 비밀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비밀? 아빠가 말했어요. 거실 책장 뒤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민호가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책장이 벽에 붙어서 있더군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책장이었어요. 왜 가면 안 된대? 몰라요. 그냥 안 된다고 했어요. 무서운 게 있다고. 아이에게 무서운 게 있다고 말한다니 재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민호와 함께 책장 앞에 갔습니다.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대부분 딱딱한 책들이더군요. 소설이나 재미있는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지난주에요. 제가 공을 던지다가 책장 뒤로 굴러가서 주우려고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때 아빠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안 된다고 했어요. 재호가 무서운 얼굴을 했다는 말에 섬뜩했어요. 평소 온화한 척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장을 보고 왔는데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딸이 저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후에 민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색칠하기를 하는데 민호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뭐 하는 거야? 색깔 순서예요.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왜 가르쳐 줬는데? 보물을 지키는 로봇 암호래요. 이 순서대로 눌러야 보물 상자가 열린대요. 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재호가 아이에게 뭔가 중요한 암호를 가르쳐 준 것 같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종이에 적어뒀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좋지 않더군요. 힘든 하루였어요? 제가 물었더니 깜짝 놀라는 듯 했어요. 아, 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힘내야지. 네,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밤에 또 민호가 잠꼬대를 했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이게 비밀번호야. 아빠 비밀. 낮에 들었던 색깔 순서와 똑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정말 비밀번호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어제 색깔 순서 기억나? 네, 파랑, 빨강, 노랑, 초록이요. 정말 보물상자 있어?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재호가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고 그 열쇠가 이 색깔 순서라는 걸 말이에요. 교사 생활할 때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진실을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들은 걸 그대로 말해요. 민호의 말 속에 재호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재호의 행동, 수진이의 반응, 그리고 민호의 말들을. 뭔가 큰 비밀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위의 민낯.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재호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발걸음이 비틀거리더군요. 술을 마셨나 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칠고 다급했거든요. 야, 나야. 돈 언제 준비돼?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하고 있더군요. 무슨 소리야? 더 기다리라고?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렸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야, 나도 급해.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그 돈이 있어야 한다고. 뭔가 돈 문제로 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라고? 재호가 소파에 주저앉더군요.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때 상대방이 뭔가 말했나 봅니다. 재호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한테까지 손 떼면 안 되지. 가족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일주일만 더 줘. 반드시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재호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온화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젠장,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딸과 결혼할 때 보던 정중하고 점잖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뭔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정중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하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진하고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보네. 제가 말하자 순간 몸이 굳더군요. 아,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교사 시절에 거짓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재호가 출근하고 나서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재호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보네. 네? 아, 그런가 봐요. 딸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요즘 많이 늦게 들어오더라. 네, 술자리가 많아서.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뭔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민호가 낮잠을 잘 때 수진이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딸의 손목을 보니 새로운 상처가 있더군요. 수진아, 그 상처는 또 뭐야? 아, 이거요? 어제 그릇 깨뜨리다가 또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재호가 때리는 거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교사 생활 30년 했는데 이런 건 다 보면 알아. 딸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왜 참고 있어? 엄마한테 말하지. 말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제가 재호 일에 간섭했어요.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여자가 남자 일에 나서지 말라고.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엄마, 재호도 힘들어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여전히 재호를 감싸고 있더군요. 맞는 사람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저녁 시간 재호가 돌아왔을 때 제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위압적이었어요. 말로는 정중하지만 눈빛이나 제스처로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오늘 뭐 했어? 집안일 하고 민호랑 놀아줬어요? 또 다른 건? 없어요. 확실해? 재호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수진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또 재호가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들어봤어요. 형님, 정말 일주일만 더 줘요? 돈 구할 방법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뭔가 큰 빚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냥 회사 일 바빠서 그런 줄 알고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걸 자백하는 말이었어요. 네,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재호가 한숨을 크게 쉬더군요. 그리고 거실 책장 쪽을 오래 바라봤어요. 민호가 말했던 그 책장 말이에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책장 뒤에 뭔가가 있고 그게 재호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평생 교실에서 문제아들과 맞서 싸워왔는데 사위 하나 못 상대할 리는 없잖아요.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퍼즐 조각. 아침에 민호와 함께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산 새 크레파스를 쓰고 있었는데 민호가 또 그 색깔 순서를 중얼거리더군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민호야, 그 색깔 순서를 아빠가 언제 가르쳐줬어? 지난주에요. 아빠가 컴퓨터 하는데 제가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에서? 네, 뭔가 숫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아빠가 이 색깔 순서가 봄을 지키는 로봇 암호라고 했어요.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재호가 컴퓨터로 뭔가 중요한 작업을 할 때 이 색깔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컴퓨터 어디 있어? 아빠 방에 있어요. 근데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아빠 일하는 거라서 건드리면 망가진다고 했어요. 재호가 아이에게까지 경계심을 심어 놓았다니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점심 후에 수진이가 마트에 간다고 했어요. 엄마, 민호 좀 봐주세요. 생필품 좀 사올게요. 그래, 다녀와.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민호와 함께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소에는 못 본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거실 책장을 다시 보니 이상했습니다. 책장 뒤쪽 벽이 다른 벽과 색깔이 약간 달랐어요. 마치 나중에 덧댄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저 책장 뒤에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아빠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대?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 했어요. 7살 아이에게 괴물이 있다고 겁주다니 재호의 비열함에 화가 났어요.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는 책장 뒤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벽을 톡톡 두드려 봤더니 속이 빈 소리가 났어요. 분명히 뭔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책들을 좀 빼내고 보니 벽면에 작은 틈이 있더군요. 손가락을 넣어서 살짝 밀어봤는데 움직였어요. 가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어요. 뭔가 장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말했던 색깔 순서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게 여는 방법일까요? 벽면을 자세히 보니 작은 버튼들이 있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버튼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던 그 색깔들이었어요. 민호가 돌아오기 전에 급히 책들을 다시 꽂아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저 뒤에 재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 민호와 놀아주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민호야, 아빠가 색깔 버튼 누르는 거 본 적 있어? 네, 한 번 봤어요. 언제? 저번에 밤에 화장실 가다가 봤어요. 아빠가 책장 뒤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색깔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고 있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 네, 맞아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재호가 그 색깔 순서로 비밀 공간을 열고 닫는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에 재호가 들어왔을 때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초조해 하더군요. 재호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으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 어머니? 별일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급해 보였습니다. 밤에 재호가 또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이번에는 아예 발코니로 나가서 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간신히 몇 마디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만 더. 반드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좋지 않은 일일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수진아,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딸이 잠깐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재호가 이상해요. 뭐가? 요즘 밤마다 뭔가 하고 있어요. 책상에서 서류 정리하고 컴퓨터도 계속하고. 무슨 서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려고 하면 급히 감춰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와 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민호야, 아빠가 요즘도 밤에 책장에 가? 네, 어제도 갔어요. 근데 할머니? 왜? 아빠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 무거워 보였어요. 큰 가방이라니 혹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 불안했어요. 그렇다면 수진이와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뭔가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그래야 딸과 손주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교사의 자부심.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어요. 재호가 또 책장 뒤로 갈 것 같았거든요. 과연 새벽 1시쯤 되니까 조심스럽게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살짝 내다봤더니 재호가 책장 앞에 서 있더군요. 주변을 살피더니 색깔 버튼을 눌렀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대로 말이죠. 그러자 벽면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정말 비밀 공간이 있었던 거였어요. 재호가 그 안에서 뭔가 꺼내더군요. 서류 뭉치 같았어요. 잠깐 후 재호가 나와서 벽을 다시 닫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딸과 손주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재호가 출근하고 나서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재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 재호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재호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돈을 잘못 썼다고 해요. 회사 돈을. 횡령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몇억 원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투자해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곧 들통날 것 같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횡령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였어요. 그래서 너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가 뭘 잘못해도 화를 내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재호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다 같이 망한다고. 전형적인 가해자의 협박이었어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입을 막는 수법 말이죠. 수진아, 이건 너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 어떻게 해요? 재호가 감옥에 가면 민호는 어떻게 되고.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평생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켜왔는데 제 딸과 손주를 지키지 못한다면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실패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네. 재호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야. 돈이든 서류든. 그걸 찾아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엄마, 그럼 정말 재호가 감옥에. 수진아, 재호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너와 민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호를 감싸는 게 옳은 일이야?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무서워요. 재호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서.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날 오후 민호가 낮잠을 잘 때 저는 책장 뒤의 비밀 공간을 열어봤어요. 색깔 버튼을 민호가 알려준 순서대로 눌렀더니 정말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과 USB 그리고 현금 다발이 있었어요. 서류를 보니 재호의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낸 기록, 가짜 투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USB도 확인해 봤는데 더 많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횡령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시 제자리에 놓고 벽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사진은 찍어뒀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저녁에 재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에 수진이와 민호가 잠든 후 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경찰이 된 아이가 있었거든요. 박진우라는 아이였어요.
진우는 중학교 때 문제아였습니다. 싸움도 자주 하고 말도 안 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했거든요. 나중에 진우가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문제아가 사회를 지키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진우야,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저는 재호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진우가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선생님,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증거가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증거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생님,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릴게요. 진우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가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었다니, 교사로서 이보다 더 뿌듯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마워, 진우야. 선생님,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저를 지켜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결전의 날, 진우가 다음날 오후에 오기로 했어요. 평복을 입고 손자를 보러 온 척하기로 했습니다. 재호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 재호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큰 여행 가방을 꺼내더군요. 출장 가세요? 제가 물으니 잠깐 멈칫하더군요. 아, 네. 급한 출장이 생겨서요. 언제까지? 한 일주일 정도?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따로 물어봤더니 출장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하더군요. 재호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진아, 재호가 혹시 해외여행 준비하는 것 같지 않아? 글쎄요, 여권 어디 뒀는지 물어본 적은 있어요? 언제? 어제요. 갑자기 여권이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재호가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오후에 진우가 왔어요. 키도 크고 듬직해 보이더군요. 중학교 때 그 말썽꾸러기가 이렇게 의젓한 경찰관이 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진우가 수진이에게 인사했어요. 수진이는 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선생님 제자였는데 경찰이 됐어요. 오늘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다고 해서. 아, 그러세요? 진우와 저는 민호와 놀아주는 척하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선생님, 증거 사진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 밤에 현장을 잡는 게 좋겠어요. 용의자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행동해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동료들과 함께 올게요. 선생님과 가족분들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진우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역시 제가 키운 아이답더군요. 저녁에 재호가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어요. 짐도 계속 챙기고 휴대폰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재호야, 출장 준비하느라 바쁘구나. 아, 네. 급한 일이라서요. 언제 출발해? 내일. 아니, 모레 아침에요. 말을 바꾸더군요. 거짓말하느라 헷갈리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쯤 진우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왔어요. 조용히 아파트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11시가 되자 재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책장 뒤에 비밀 공간으로 갔습니다. 색깔 버튼을 누르고 안에서 뭔가 꺼내더군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현금이 든 가방이었어요.
바로 그때 진우가 신호를 줬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재호가 깜짝 놀라더니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호가 저를 보더군요.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재호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야. 재호가 고개를 떨구더군요. 수진이가 나와서 재호가 체포되는 모습을 봤어요. 충격받은 듯 서 있더군요. 수진아, 괜찮아. 제가 딸을 안아줬어요. 엄마, 이게 맞는 일이에요? 그래, 맞는 일이야. 재호도, 너희도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진우가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이런 일은 숨기면 더 커져요. 고마워, 진우야. 내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야.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교실에서 심은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운다니, 교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호가 잠에서 깨어나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민호야.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저는 민호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실이든 가정이든 결국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성벽. 경찰이 재호를 데려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하게 처음으로 이 집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그때야 알겠더군요. 수진이는 충격이 컸나 봅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군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 이게 꿈인가 봐요. 꿈이 아니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민호는 어떻게 하고, 딸이 불안해하는 게 당연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엄마에게 딸과 손주가 무슨 짐이야? 그때 민호가 와서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할머니 집에서 살까? 시골이지만 공기도 좋고 민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 집에서는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진우가 다시 왔어요.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러 왔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용의자가 자백했어요. 회사 돈 3억 원을 횡령한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횡령 금액이 크니까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더군요. 아직도 재호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우가 딸을 위로해 줬어요. 가정폭력 상담센터도 연결해 드릴게요. 심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감사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상황이 더 나빠졌을 거예요. 진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우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경찰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건 그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교실에서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이사를 시작했어요. 이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서 제가 살던 시골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민호가 좋아해서 마음을 정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서울을 떠나면? 수진아,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야. 하지만 민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시골에도 학교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가르쳤으니까 민호 공부는 걱정 마. 수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그동안 숨겨뒀던 장난감들을 꺼내더군요. 할머니, 이거 제가 아껴뒀던 거예요. 아빠가 무서워서 못 가지고 놀았거든요. 이제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 집에서는 아무도 민호를 혼내지 않을 거야. 민호가 신나서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다녔어요. 아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진우가 도와주러 왔어요.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내 말이 맞아.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랐으면 좋겠어.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때야 알겠더군요. 엄마, 공기가 정말 좋네요. 수진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그렇지. 여기서 살면 마음도 편해질 거야. 민호는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할머니, 여기서 강아지 키워도 돼요? 그럼 민호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자. 와, 정말요? 민호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셋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민호는 재미있는 농담도 하고요. 할머니, 내일 학교 구경 가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안내해 줄게. 할머니가 일했던 학교야. 와, 할머니 학교요? 응, 할머니가 30년 동안 선생님 했던 곳이야. 민호가 신기해하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밤에 수진이가 와서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뭘? 저희를 구해줘서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엄마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나서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옳았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교사 시절에도 많은 아이들을 도왔지만 이번처럼 보람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딸과 손주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문 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민호가 내일 이 별들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과 손주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평생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교실에서든 가정에서든 아이를 지키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어요.